오프라인 강연이나 라이브 방송 등 학부모님들과 직접 만날 때마다 아이들 수학학습과 관련해서 단골로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황이나 학년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는 수학 심화 그리고 선행학습에 대한 거예요. 물론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고민이 될 만해요. 중요하죠. 그런데요. 결국 마지막에 아이들의 수학 성적을 좌우하는 건 그 둘 다가 아닙니다. 네? 그럼 도대체 뭔지 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오늘 영상에서는 그것을 위한 연습에 도움이 되는 문제집을 소개해드리고 나눔 이벤트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바로 실전 적응력입니다. 초등 때 수학 좀 하는 아이 중에 중학교 진학 후 첫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의 단골 푸념은 이거예요.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는 잘 푸는데 쉬운 데서 실수를 해요. 집에서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면 다 맞는데 시험만 보면 성적이 안 나와요. 둘 다 냉정하게 말해서 아이의 실력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양치기 하면서 문제집 건수만 늘려왔던 아이, 실력이 좀 쌓인 줄 알았는데 거의 암기하듯 수학 문제를 풀어왔던 아이는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동안 잘하는 줄로 속으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시험을 못 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실전 대비가 전혀 안 된 아이입니다. 시험은 수학 실력과 실전 적응력 둘 다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었다고 그때부터 실전 대비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실전 적응력이 바로 만들어질까요? 저도 초등 때부터는 양치기보다는 충분히 고민해서 푸는 걸 강조합니다. 평소 공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요. 하지만 시험은 시험만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한국의 시험은 누가 정확하게 빨리 문제를 푸는지를 겨루는 시험인데 붙잡고 오래 고민하는 연습만 한 아이는 실전 적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초등아이 수학 시험, 보통 단원평가죠? 대비해주고 계신가요? 안 하는 분들은 왜 안 하시죠? 아마 너무 쉬워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실전감 유지와 시험 대비 연습은 저학년 때부터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해진 시험 시간 동안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푸는 게 나을지, 또 다 풀고 나서 그만 풀어도 될지, 시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봐야 할지,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자신만의 시험 전략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연습은 죽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의 지도, 아이들이 과연 잘 따라줄까요? 일단 부모 말을 가장 안 들을 때고요. 알아서 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 자신도 방법을 몰라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다 깨닫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영원히 시험 대비하는 요령을 모르는 아이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지리한 과정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단원평가를 준비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문제들을 풀어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더불어 꼭 풀어보면 좋은 문제 유형이 있어요. 바로 오답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간혹 우리 아이만 신기하게 남들 다 맞는 문제 틀리고 남들 다 틀리는 거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수의 아이가 남들 틀리는 거 다 틀립니다. 그 문제가 아이들의 변별을 위한 특별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틀리라고 낸 함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시험 전에 직접 풀어보는 건 그 자체로 아이들한테 분명 도움이 됩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답 빈도가 높은 문제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친절하게 표시해주는 문제집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아이가 틀린 문제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디지털 교과서 때문에 지금 참 말이 많습니다. 많은 학부모님이 이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2018년에 핀란드로 수학 교육 연수를 다녀왔었어요. 그때 핀란드 초중고 대학교 탐방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수업 참가 시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피드백을 하는 수업이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 모두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각자 문제풀이 시간에 문제를 풀고 모르는 문제는 온라인으로 체크해요. 안다, 모른다 여러 분류를 색깔로 표시하게 합니다. 아이들 문제풀이가 모두 끝나면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몇 명이 이 문제를 풀고 못 풀었는지를 파악하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과제도 그렇게 진행하고요. 또 개인의 오답이 누적 기록으로 남아서 시험 전에 상담용으로도 쓰인다고 했어요. 그 당시 한국에선 실시간 반응 앱 정도가 일부 쓰이고 있었고 막 에듀테크 산업이 시작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공교육에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한 지금 이 시점에서 디지털 AI 교과서가 도입된다면 그 당시 제가 봤던 상황을 훨씬 뛰어넘어서 분명 개개인 맞춤형 학습과 지도가 가능한 수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단원평가 준비도 중요 문제, 공통으로 자주 틀리는 문제들 위주로 공부하면 효율적입니다. 물론 거기에 개인별 오답도 필수 체크해야겠죠. 제가 앞서서 오늘 이 실전 적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교재를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바로 아이스크림 더 실전입니다. 아이스크림 홈런 아시죠? 누적 체험자 수 130만 명이나 되는 AI 학습 프로그램인데 이 아이스크림 홈런의 AI 학습 데이터가 많이 추천한 문제,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리고 또 AI가 선별한 정답률 낮은 문제들이 단원평가 형태로 구성된 문제집이에요. 실전 대비용으로 괜찮다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문을 같이 보면서 활용 팁도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스크림 더 실전 4학년 교재를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AI 데이터로 구성된 교재라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학년별로 총 6개의 단원이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처음에 개념 정리와 AI가 추천한 단원평가 4회가 되어 있고요. 틀린 유형 다시 보기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개념 정리 파트는 우리 아이들 수학 교과서를 펴시면 각 단원 안에 소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소제목은 보통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뺄셈을 해볼까요? 덧셈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성취 기준이거든요. 그 성취 기준에 맞춰서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서별로 정확한 순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개념들에 의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는 연산 단원이기 때문에 개념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는 AI가 추천한 단원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단원평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형이 있는지 유형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20문제, 시험지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요. 우선 AI가 추천한 문제들은 출제 빈도가 높은 중요한 문제들이겠죠. 그리고 이 교재의 장점 중에 하나인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 아이도 혹시나 틀리고 있지 않은지를 체크해보면서 풀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한 앞에서 다뤄진 개념들이 총 4회에 걸쳐서 단원평가가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틀린 유형 다시 보기라고 해서 앞에 다뤄졌던 개념들을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유형서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단원평가에서 어떤 문제들이 이 유형에 관련된 문제들인지 찾아볼 수 있죠. 그럼 우리 아이가 특정 유형을 좀 많이 틀렸다. 그럼 그 유형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4학년 2학기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총 12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각 유형마다 팁이 붙어 있어요. 이 팁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이랑 풀어볼 때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 팁을 보지 않고 문제를 한번 풀어본 다음에 팁을 읽고서 아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다시 한번 이해를 한 후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풀어보면서 유형학습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비유형학습으로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 풀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이니까 아이 상황에 맞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교과서 순서대로 되어 있는 성취 기준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지 개념 정리 한번 풀고 단원평가 4회 그리고 AI가 뽑은 정답률 낮은 문제들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서 풀어보면 좋고요. 그리고 틀린 유형 다시 보기는 유형 정리로 되어 있다는 점 굉장히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실전 대비감을 익히기에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술형 문제들은 해설지에도 예라고 써 있거든요. 보통 서술형은 풀이 과정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시점 기준에 맞춰서 답안을 써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서술형 문제를 잘 못 푼다 라고 했을 때 이 기본적인 풀이 과정을 혼자 어떻게든 풀려고 끙끙대지 말고 해설지를 참조해서 처음에는 필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필사를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막막하게 그냥 잘 써봐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익숙해진 후에 답안지를 보지 않고 혼자 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문제집을 새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활용하면 학기 중에 단원평가 대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네오답, 정답률 낮은 문제를 더블 체크하면서 자칫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각 단원의 구멍을 최대한 메꾸면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단원당 4회 분량으로 같은 유형들이 반복되어서 반복학습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학기 교재가 쫙 나왔고요. 이번 2학기 학기 중에 1학기 교재도 출간된다고 하니까 겨울방학 때 예습용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이스크림 더 실전에 관심 생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 나눔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이 교재에 대한 기대 소감과 이 교재를 이용한 아이의 수학학습 계획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10분을 뽑아서 원하시는 학년 교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